마음이 자유로울 때 비로소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자유는 내 영혼의 숨이다. 이백은 세상을 떠돌며 시를 쓴 사람이었다. 그는 한 곳에 머무르는 법이 없었고 누구의 틀에도 갇히지 않았으며 바람이 부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걸음을 옮겼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자유로운 영혼이라 불렀지만 이백이 스스로의 자유를 바라보는 마음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 그에게 자유는 단순히 얽매이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실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의지였다. 그는 강가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의 소란을 잊었고 산 정상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며 대지의 고요함을 마음에 담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진실을 발견했느냐였다. 사람들은 그의 떠돌이 같은 삶을 거침없는 자유로 보았지만 이백은 떠도는 동안에도 마음속 중심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바람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늘 하나의 방향으로 향했다. 그 방향은 자기 진실이었다. 이백에게 삶은 하나의 큰 무대가 아니었다. 삶은 매 순간 새롭게 펼쳐지는 장면이었고 자신은 그 장면들 속에서 끊임없이 감정을 느끼고 깨닫고 또 흘려보내는 존재였다. 그는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숨쉬고 울고 웃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진실을 찾았다. 그 진실은 세상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었다. 이백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연을 사랑했고 사람을 사랑했고 순간의 아름다움을 사랑했다. 그 사랑은 얽매임이 아니라 확장됨이었다. 그는 세상을 품기 위해 떠나야 했고 자신을 알기 위해 멀리 가야 했으며 삶을 이해하기 위해 끝없이 움직여야 했다. 그래서 떠남은 그에게 도망이 아니라 성찰이었고 떠돌아다님은 불안정함이 아니라 완성에 가까워지는 과정이었다. 그는 강물 위에 반짝이는 달빛을 보고 감정을 쏟아냈고 산바람이 스칠 때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순간을 느꼈다. 사람들은 그의 시가 아름답다고 했지만 이백에게 시란 아름다움을 표현하려 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넘쳐 흐르는 진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었다. 그는 억지로 시를 쓰지 않았고 억지로 깨달음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단지 보고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자연스러움이 그의 시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백의 자유는 단순한 흥취의 자유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를 술과 바람의 시인으로만 기억하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삶은 순간의 감정으로 흘러가지만 인간은 그 순간들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철학이었다. 그는 순간의 감정에 몸을 맡기면서도 감정에게 완전히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느끼고 흘려보내되 그 감정 뒤에 있는 진실을 잡아내는 능력이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꿈꾼다. 하지만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목적 없는 자유는 방황이 되고 중심 없는 자유는 고독으로 이어진다. 이백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게 떠돌면서도 마음속 중심만큼은 잃지 않았다. 그 중심은 욕심에서 나오지 않았고 명예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타인의 평가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스스로의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솟아오르는 자기 진실이었다. 이백은 세상을 떠돌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 벼슬을 구하는 이, 명예를 좇는 이, 안정된 삶을 원하는 이, 꿈을 이룬 이, 그리고 마음이 지친 이들까지. 그는 그들에게 어떤 삶이 옳은지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삶의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나의 마음이 선택한 길이고 너의 마음은 너의 길을 만들 것이다. 이백이 실천한 자유의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을 잃지 않는 자유였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빛을 잃는다. 아무리 맛있는 술도 영혼이 비어 있다면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 자유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졌다.
그의 두 번째 원칙은 세상과의 거리를 스스로 조절하는 자유였다. 그는 세상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소란이 자신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고독이 자신을 삼킬 수도 있었다. 그는 그 중간 지점을 정확히 찾아냈다.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한 때는 세상을 끌어안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세상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 거리 감각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순간을 영원으로 받아들이는 자유였다. 그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았고 순간의 슬픔도 받아들였으며 그 모든 순간을 삶의 일부로 존중했다. 순간을 사랑했기에 삶 전체가 더 깊어졌고 그 깊이가 그의 시에 담겨 영혼을 만들었다. 이백에게 자유란 현재를 사랑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되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였다. 그는 떠돌았지만 방황하지 않았고 감정적이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자유로웠지만 중심을 잃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고 그의 삶이었고 그가 진정한 시인이었던 이유였다. 그의 영혼은 길 위에서 흔들렸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진실을 향해 걸어갔다. 이백의 시를 읽으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감정의 자유로운 흐름이다. 그는 기쁨이 오면 기쁨을 있는 그대로 펼쳐놓았고 슬픔이 오면 슬픔이 가는 끝까지 따라갔다. 억누르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고 감정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그의 시는 억지로 만든 예술이 아니라 자연이 바람을 나뭇잎 사이로 흘려보내듯 흐르는 감정의 기록이었다. 그러나 이백은 감정에 휘둘린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가 술과 자유를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그의 자유는 방탕함이 아니었다. 그의 감정은 거칠게 보이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누구보다 깊고 고요한 성찰이 있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에 끌려가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감정을 흘려보내되 감정이 자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바라보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감정을 억누르려는 사람은 오히려 그 감정에게 잡아먹힌다. 억눌린 감정은 깊은 곳에서 더 무겁게 쌓이고 결국 더 큰 폭발로 돌아온다. 반면 감정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사람은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함과 통찰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한다. 이백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루었다. 그는 슬픔이 찾아오면 슬픔을 부정하지 않았다. 슬픔이 물결처럼 밀려오면 그는 그 물결을 타고 멀리까지 흘러갔다. 그러나 슬픔 속에 머물기 위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슬픔을 끝까지 따라가면 그 끝에서 새로운 빛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정의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 그 끝을 보려면 감정을 반복해서 눌러놓지 말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해야 했다. 이백은 기쁨이 찾아오면 그 기쁨을 한껏 즐겼다. 그는 기쁨을 과하게 꾸미지 않았고 억지로 감탄하려 하지도 않았다. 단지 기쁨이 금빛 파도처럼 마음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그 순간에 머물렀다. 기쁨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슬픔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슬픔을 충분히 받아들인 사람만이 기쁨이 왔을 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 감정의 균형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흐르게 하는 것에서 찾아왔고 이백은 이를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다. 그는 감정이란 강물을 사랑했다. 강물은 억지로 막으면 썩어버리지만 흐르게 하면 더 맑아진다.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였다. 흐르는 감정은 마음을 비우고 비워진 마음은 다시 새로운 감정을 담을 여유를 만든다. 이백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감정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감정은 막연한 파도가 아니라 방향을 가진 하나의 흐름이었고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통찰이 손끝처럼 다가왔다. 감정이 사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조용한 거울이 된다. 슬픔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울이고 분노는 마음이 상처받은 부분을 보여주는 거울이며 기쁨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어떤 것이 빛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이백은 감정을 잘 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감정은 넘어야 할 산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바람이었고, 그 바람은 때로 거칠고 때로 따뜻했지만 결국 모두 마음을 더 넓게 만들어 주었다. 감정을 억누른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그러나 감정을 흘려보낸 사람은 감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그래서 이백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좌절할 때 마음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 소리 속에서 무너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도 함께 들었다. 그는 기쁨이 넘칠 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꼈고 더 깊이 마음에 새겼다. 감정은 이백에게 시의 원천이었고 삶의 길잡이였으며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감정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감정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순수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감정이 크면 그만큼 살아있다는 뜻이고, 감정이 깊으면 그만큼 마음이 넓다는 뜻이며, 감정이 흔들리면 그만큼 삶의 방향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감정에게 끌려다니지만, 감정을 흐르게 하는 사람은 감정과 함께 춤춘다. 이백은 그 춤을 누구보다 잘 췄던 사람이다. 그는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슬픔과 함께 걸었고, 강가의 바람을 맞으며 기쁨과 함께 웃었으며 술 한 잔 속에 세상의 고단함을 녹여냈다. 그 순간들 속에서 그는 감정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고, 감정이 자신을 바꾸는 법도 자연스레 깨달았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한다. 흘려보내야 맑아지고 맑아져야 삶이 보인다. 그리고 이백은 맑은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면서도 침몰하지 않았고, 감정의 강물에 몸을 맡기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다. 그의 자유로운 시는 바로 그런 감정의 흐름이 만들어낸 삶의 노래였다. 이백의 시를 떠올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거대한 산과 흐르는 강, 달빛과 술잔, 그리고 그 속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다. 그는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숨쉬는 사람이었다. 산을 보면 산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산속에 스며들었고, 강을 보면 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가려 했다. 자연은 그에게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자연은 그의 마음이 쉴 자리였고, 자신을 비추는 커다란 거울이었으며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본질에 닿게 해주는 통로였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다. 누구는 성공을 이야기하고, 누구는 실패를 두려워하며, 누구는 명예를 말하고, 누구는 돈을 말한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방향을 잃기 쉽다. 이백 또한 그 소란을 모른 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사의 복잡함을 알고 있었고,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와 이면의 계산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소란을 자신의 중심에 들여놓지 않았다. 그 대신 자연으로 걸어 들어갔다. 숲속의 나무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강물은 칭찬을 받지 않아도, 비난을 듣지 않아도 그냥 흘렀다. 밤하늘의 별은 박수 소리를 듣지 않아도 제자리에 떠 있었고, 달빛은 아무 데가 없이 물 위를 비췄다. 이백은 이 단순한 진실에 마음을 기댔다. 자연은 꾸미지 않았고,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했고,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웠다. 그는 그 사실을 보면서 묵묵히 깨달았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자연을 본다는 것은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자연을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었다. 그는 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불안한 욕망을 내려놓았고, 강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고여있던 생각들을 흘려보냈으며, 달을 바라보며 잠시 인간 세상의 계산을 잊어버렸다. 그 순간들 속에서 그는 비로소 가벼워졌다. 가벼워진 마음은 더 멀리 볼 수 있었고,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며, 더 솔직해질 수 있었다. 이백이 자연을 사랑했다는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인간이 잃어버린 균형을 보았다. 사람은 자꾸만 더 가지려 하고, 더 올라가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한다. 그러나 산은 올라갈수록 더 조용해지고, 강은 멀리 흐를수록 더 잔잔해진다. 높은 곳일수록 시끄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높이 올라갈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세상은 조용해졌다. 이백은 그 조용함의 의미를 이해했다. 진짜 높음은 소리가 커지는 곳이 아니라 소리가 사라지는 곳이라는 것을. 세상과 자연의 차이는 단순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이 되라고 요구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더 크게 성공하라, 더 인정받으라, 더 특별해지라. 그러나 자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말해준다. 나무는 나무로, 돌은 돌로, 강물은 강물로 충분했다. 이백은 그 안에서 숨을 돌렸다. 나도 잠시 그냥 나로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 질문이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자연과 함께할 때 이백은 비로소 사람의 가면을 벗을 수 있었다. 시인이라는 이름도, 여행객이라는 이름도, 인간이라는 이름조차 내려놓고 바람을 맞는 존재, 땅을 밟고 서 있는 존재, 그저 숨쉬는 존재로 돌아갔다. 그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복잡해 보이던 일들이 조금은 단순해졌다. 꼭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보였고,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해졌다. 자연 속에서 그는 배웠다. 내려놓음이 있어야 진짜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백은 자연 앞에서 자신의 작은 고민이 부끄럽다는 뜻으로 자신을 깎아내리진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이 너무 작은 울타리 안에서만 세상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강물과 산맥, 밤하늘과 달을 통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생각 안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 깨달음이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담대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졌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조급해지지 않았고 담대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자연은 그에게 묻지 않았다. 왜 그 길을 택했느냐고. 자연은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다. 그 선택이 옳으냐 그르냐고. 자연은 그저 그의 곁에 있었다. 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강물은 조용히 흘러갔으며 하늘은 묵묵히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이백은 이 침묵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위로였다. 누구의 평가도 없는 위로였고 조건도 없는 위로였다. 그래서 이백에게 자연은 도피처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면 돌파를 위한 숨고르기였다. 자연 속에서 그는 마음을 정리했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자연을 보고 돌아온 그의 시선은 전보다 부드럽고 넓어져 있었다. 사람들의 허점이 보이더라도 쉽게 판단하지 않았고 자신의 실패를 떠올려도 크게 자책하지 않았다. 산과 강이 그랬듯이 그는 삶의 흐름을 조금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연과 가까이 있는 마음은 세상의 소란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들의 말은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그 소란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는 못한다. 이백의 시 속에서 느껴지는 자유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나온다. 자연처럼 살고자 했던 마음, 자연처럼 존재하고자 했던 마음, 자연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마음. 그는 세상의 중심이 되려 하지 않았다. 산의 꼭대기에 깃발을 꽂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이 발 딛고 선 땅을 느끼고 눈앞에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고 귀에 닿는 바람의 소리를 듣고자 했다. 그 단순함이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 단순함이 그의 시를 깊게 만들었다. 이백의 철학은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너무 세상 가까이에만 서 있으면 마음이 지친다. 하지만 자연 곁에 한 번이라도 깊이 서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자연과 하나가 된 마음은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그 마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부서지지 않는다. 흔들림을 지나 더 단단해진다. 이백이 걸었던 길 위에는 언제나 바람이 있었고 하늘이 있었고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자연 속 어딘가에 자유롭지만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백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혼자였다. 술자리에선 웃음소리가 넘쳤고 여행길에는 동행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이 깊이 움직이는 순간들, 그 순간들 속에는 언제나 고독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세상과 어울리는 시인이라 생각하지만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 종종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다.
그는 자유를 사랑했지만 그 자유는 고독을 필요로 했고 그 고독 속에서만 그의 영혼은 자신의 중심을 찾을 수 있었다. 고독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 하는 감정이다. 외로움과 혼동되기 쉽고 때때로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백에게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할 통로였다. 그는 고독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고 고독을 통해 눈앞의 세계를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고독은 그에게 고립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을 열고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은 종종 흐릿해진다. 대화 속에서, 웃음 속에서, 갈등 속에서 마음은 여러 방향으로 흔들려 중심을 잃는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에는 마음이 잔잔해지고 그 잔잔함 속에서 본래의 자신이 드러난다. 이백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시끄러울 때 혼자 걷는 길을 선택했다. 숲속 좁은 길이든 강가의 돌길이든 산 능선에 거친 흙길이든 그 길들은 모두 그에게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이백은 혼자 걷는 길에서 진짜 자유를 느꼈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필요도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정답을 맞추기 위해 말과 행동을 조정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 존재의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느끼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며 자신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고독은 그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 누구의 기대도 없고 누구의 평가도 없는 순간에 마음이 가장 솔직해진다. 이백은 사람들 속에서 웃으며 떠들었지만 그의 진짜 생각과 진짜 바람은 고독 속에서만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고독은 그에게 위기와 불안을 가져오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정직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세상은 사람에게 자꾸만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 연결하라, 관계를 넓혀라, 떼어놓지 말라. 그러나 이백은 다른 길을 보았다. 연결도 중요하지만 연결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고 혼자 있을 때 중심을 잡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백은 이 원리를 몸으로 이해한 사람이었다. 고독 속에서 그는 세상의 소란을 조금씩 지워갔다. 지우고 또 지우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남아있는 한 가지 목소리가 들린다.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때로는 금속처럼 단단하고 때로는 물처럼 유연했다. 그 목소리는 그의 영혼의 본래 소리였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길을 만들 수 있었다. 고독은 때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이백은 그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불안은 변화의 시작이었고 혼란은 새로움을 맞이하는 첫 단계였다. 그는 고독 속에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 흔들림은 중심을 찾게 해주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려야 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에게 단순히 외부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휴식이 아니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새로운 생각이 태어나는 시간, 감정이 자리를 찾는 시간이었다. 이백이 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탁월한 언어 감각 때문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오래 바라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독을 통해 두려움도 다뤘다. 실패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사람 관계의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은 혼자 마주봐야만 사라졌다. 두려움을 억누르면 더 커지고 피하면 더 아프고 감추면 더 깊어진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조용히 마주하면 그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져간다. 이백은 고독을 두려움의 적으로 삼지 않았다. 고독은 그의 벗이었고 스승이었고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었다. 세상은 바쁘고 사람들은 조급하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조급함이 힘을 잃는다. 시간의 속도가 느려지고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삶의 소리가 약해지면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이백은 이 조용한 순간들을 통해 삶의 본질을 파악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거센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았다.
고독 속에서 찾은 진리는 단순했다. 사람은 결국 혼자서 자신을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이 두렵지 않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당당할 수 있다. 이백이 말하고자 했던 자유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자유였다. 그 자유는 고독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백은 그 길을 걸었다.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으면서.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온 사람만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백이 가장 자주 마주했던 것은 시간이었다. 흘러가는 강물 위에 비친 달, 잠시 피었다 지는 꽃, 금세 식어버리는 술 기운, 헤어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친구의 뒷모습. 그 모든 것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인생은 마치 손바닥에 잠시 내려앉았다가 곧 날아가 버리는 새처럼 붙잡으려 할수록 빨리 사라졌다. 이백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집착하는 대신 순간을 깨닫는 쪽을 선택했다. 많은 사람들은 덧없음을 두려워한다.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주기 꺼려진다. 그러나 이백은 생각이 달랐다.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고 사라지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느꼈다. 영원한 것은 마음이었지 풍경이나 관계나 감정이 아니었다. 그는 흐르는 것들 속에서 오히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 바로 깨닫는 마음에 주목했다. 순간은 지나가도 그 순간을 바라보며 깨어난 마음은 남는다고 믿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웃음과 노래가 절정을 지나 조용해지는 순간, 이백은 그 고요를 사랑했다. 남들은 흥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는 비로소 밤의 깊이를 느꼈다. 웃음이 잦아든 자리에서 사람들의 표정 속에 스며든 피로와 애틋함, 그리고 말로 하지 못한 각자의 사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그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구나 하는 감각을 느꼈다. 인생의 실체는 화려한 절정이 아니라 절정이 지난 후에 찾아오는 조용한 숨소리 속에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꽃은 져야 하고 달은 기울어야 하고 새벽이 오면 밤은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이백은 이 흐름을 슬픔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 흐름 속에서 균형을 보았다. 피기만 하는 꽃은 없고 지기만 하는 꽃도 없듯이 사람의 삶에도 올라가는 순간과 내려가는 순간이 섞여 있었다. 올라갈 때만 인생이라 생각하면 내려갈 때는 모두 실패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내려가는 시간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가 된다. 이백은 자신의 삶에서 수많은 오르내림을 겪었다. 뜻을 펼치고 싶어 나아갔던 길에서 좌절을 맛보았고 인정받고도 오래 머물지 못했으며 사랑과 우정을 얻었다가 불현듯 잃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질문을 바꾸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에서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로. 붙잡는 마음은 시간과 싸운다. 그러나 바라보는 마음은 시간과 함께 흐른다. 이백이 택한 것은 후자였다. 그는 스스로를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춤추는 동행자로 보았다. 흐르는 세월에 저항하기보다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사람. 이것이 그가 인생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어느 날 그는 강가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오래 바라보았다. 붉은 빛이 물 위에 떨어지고 그 물결이 부서지며 다시 하늘로 반사되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장면도 곧 사라지겠지. 하지만 내가 이 장면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이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겠지.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해가 지는 속도나 풍경의 화려함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다. 사람들은 늘 더 오래, 더 많이, 더 강하게 남기려 한다. 그러나 이백은 어떻게 남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지금을 살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지금의 짧은 순간 속에 진심을 다하면 그 순간이 지나가도 진심은 마음의 흔적으로 남는다. 그 흔적이 쌓여 인생의 결을 만든다. 그는 그 결을 더 섬세하게 만들고자 했고
그것이 그의 시가 깊게 느껴지는 이유가 되었다. 인생이 덧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한다. 허무에 빠지거나 진심으로 살아가거나. 이백은 두 번째 길을 택했다. 덧없다고 해서 가볍게 살지 않았고 사라진다고 해서 대충 살지 않았다. 오히려 덧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정성껏 살고자 했다. 오늘의 한 잔, 오늘의 대화, 오늘의 풍경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이 있었다. 미래를 완벽히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과거를 완벽히 정리하지 못했음에도 그는 오늘의 발걸음 하나를 소중하게 여겼다. 그 소중함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의미를 큰 사건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백은 의미가 큰 사건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 깃들 수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많은 것들이 바뀌어도 어떤 장면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 누군가와 나눈 짧은 눈맞춤, 말없이 건넨 손짓,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헤어졌던 길모퉁이. 이백은 이런 장면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눈앞을 휙 지나가는 것들 가운데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을 붙잡아 시로 옮겼다. 그 시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고 읽는 이들의 삶 속에서 다시 새로운 순간으로 살아났다. 그는 인생을 하나의 긴 강이라고 보았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지켜볼 수는 있다. 물살이 빨라질 때는 그 속도를 인정하고 잔잔해질 때는 그 평온을 즐기며 폭포처럼 떨어질 때는 그 힘에 감탄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강이 흐른다는 사실이 아니라 강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였다. 그 눈이 성숙해질수록 인생의 강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백의 철학은 인생의 덧없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덧없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인정한 다음 그 위에 어떤 삶을 쌓아 올릴 것인지를 묻는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숨을 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 애쓴 흔적이 바로 그의 시이고 그의 삶이다. 결국 인생은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그 스쳐가는 순간들 사이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사랑했는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이백은 조용히 말하고 있는 듯하다. 인생이 짧다고 해서 가볍게 살지 마라. 짧기 때문에 더 깊게 살아야 한다. 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허무해하지 마라. 그 순간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이 이미 영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을 믿었기에 흘러가는 세월 위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이백과 술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술의 시인으로 기억한다. 술을 마시며 시를 짓고 달빛 아래에서 취해 걷던 그의 모습은 전설처럼 회자된다. 하지만 술의 이미지만을 놓고 보면 이백을 오해하게 된다. 그는 술 그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술이 가져다주는 잠깐의 비움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술잔을 기울이는 순간 그는 세상의 계산을 내려놓았고 얽힌 마음을 풀어냈으며 잊고 있던 진솔한 자신과 마주했다. 술은 그에게 도망이 아니라 해방이었고 해방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통로였다. 술에 취한 순간의 자유는 겉보기엔 가벼울 수 있다. 그러나 이백이 느낀 자유는 가벼움과는 다른 종류였다. 술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였다. 평소에는 무겁게 잠겨있는 마음의 문이 술 기운에 스르르 열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감정들은 때로는 애틋했고, 때로는 아팠으며, 때로는 뜨거웠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모두 흘러나오고 난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 고요함에서 이백의 시가 탄생했다. 사람들은 종종 술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백에게 현실은 술로부터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되 그 무게에 눌리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술을 택했다. 술은 현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잠시 쉬게 해주는 쉼표였다. 쉼표가 있어야 문장이 완성되듯
술은 그의 삶에서 너무 많은 생각들 사이에 잠시 쉬어가는 역할을 했다. 술 기운이 돌 때면 마음이 조금 느슨해진다. 느슨해진 마음에서는 지혜가 나온다. 평소에는 정답만 찾으려고 애쓰지만 술 기운 속에서는 정답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이 드러난다. 이백은 그런 순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술을 통해 자기 자신과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길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술 기운 속에서 묻는 이 질문들은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가장 무겁고 깊은 질문들이었다. 술을 마시면 세상은 흐려지는 듯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더 선명해진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마음의 소리는 오히려 또렷해진다. 이백은 그런 경험을 셀 수 없이 했다. 사람들과 떠들며 웃다가 문득 조용해진 순간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때로는 위로였고 때로는 질책이었으며 때로는 새로운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다. 술은 그 목소리를 듣게 해주었다. 진짜 자신이 속삭이는 말들. 그 속삭임이 바로 그의 시가 되었고 그의 철학이 되었다. 술을 사랑했던 이유는 또 있다. 바로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 역할, 지위, 체면, 기대 이런 것들이 벽을 만든다. 이백도 그 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술자리가 시작되면 그 벽들이 조금씩 낮아졌다. 벽이 낮아지면 마음이 드러난다. 마음이 드러나면 사람이 보인다. 그는 그 순간을 사랑했다. 술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을. 사람의 진심은 조용하고 섬세하다. 단단한 체면과 무거운 책임 속에 묻혀있는 진심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술 기운 속에서 그 진심이 살짝 비쳐 보일 때 이백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겼고 그 순간을 통해 사람을 이해했다. 그가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람에 대한 실망을 금세 잊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사람을 표면으로 보지 않고 진심으로 보았다. 술은 그를 자유롭게 했지만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었다. 자유롭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술은 그에게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려준 스승 같은 존재였다. 자신이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마음을 열어도 괜찮은지, 어느 정도의 슬픔과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술과 함께 배웠다. 술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기 위해 사용한 하나의 도구였다. 그러나 이백에게 술이 항상 달콤했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쓰게 다가왔고 때로는 아픈 기억을 불러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쓴맛과 아픔마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삶에서 달콤함만 취하려 하면 인생은 불완전해진다. 쓴맛이 있어야 달콤함이 빛나고 아픔이 있어야 기쁨이 깊어진다. 그는 술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술잔 속에서 단순한 맛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보았다. 술은 그에게 용기를 주기도 했다.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하고 꺼내기 힘들었던 감정을 내어놓게 했다. 그러나 이백은 술이 준 용기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다. 진짜 용기는 술에 기대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술 기운이 가신 후에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결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술이 깨고 난 뒤에 자신을 늘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내가 어젯밤 흘린 말들은 진심이었는가? 그 말 속에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들어있었는가? 그 질문에 답할 때 그는 술이 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자유를 얻었다. 바로 깨달음의 자유였다. 술은 흐릿한 밤을 만들지만 그 흐릿함 속에서 그는 더 선명해졌다. 술은 마음의 문을 흔들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중심을 찾았다. 술은 세상을 잊게 하지만 잊고 난 뒤 그는 더 깊이 세상을 이해했다. 그래서 이백에게 술은 도망이 아니라 경계 없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에야 그는 세상과 자신 사이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었다. 그는 말했다고 전해진다. 술이 그를 망친 것이 아니라
술이 그를 지켜주었다고. 술이 그의 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술이 그의 마음을 깨워주었다고. 술은 그의 영혼이 무거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고 그 벗어남 속에서 그는 진짜 자신을 발견했다. 결국 술이란 무엇이었을까? 이백에게 술은 현실을 잊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기 위한 기회였다. 마음이 비워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비워진 마음에서야 시가 태어나며 비워진 마음에서야 삶이 다시 시작된다.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짧은 바람이었다. 그 바람은 지나간 뒤에도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 속에서 그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졌다. 이백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떠오른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는 벼슬길에 오르기를 완전히 거부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권력과 명예에 자신을 내맡긴 사람도 아니었다. 때로는 불려가고 때로는 밀려나가고 때로는 스스로 물러났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깨달았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자신이 원하는 삶이 반드시 같은 방향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남들보다 앞서는 것, 재산을 모으는 것, 이름을 남기는 것을 성공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백에게 그것들은 성공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잠시 서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지 못할 때 그는 그 자리를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았다. 왜냐하면 남들이 칭찬하는 살보다 자신이 숨쉬기 편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정한 성공 기준은 언제나 바깥을 향해 있다.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준, 시대가 만들어 놓은 틀. 그 안에서 성공한 사람은 박수를 받는다. 그러나 그 박수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묻는다. 나는 정말 괜찮은가?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인가? 이백은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박수와 기대를 뒤로한 채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길을 다시 선택할 용기를 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 이 길을 걸을 때 나는 내가 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길이라면 아무리 화려해도 머물 가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을 잃으면서 얻는 성공이라면 그 성공이 오히려 실패에 더 가깝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았고 그 포기 속에서 또 다른 자유를 얻었다. 사람들은 포기를 실패와 같은 말로 취급한다. 하지만 이백에게 포기는 방향을 바꾸는 행위였다. 여기가 내가 서 있을 자리인가? 라는 물음 끝에 아니오라고 답할 용기를 내는 것. 그 용기가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는 남들이 보기에 안정적인 길을 떠날 줄 알았고 그 떠남 속에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선택은 남들이 보기에도 그럴듯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길일 수 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불안정하고 의미 없어 보이지만 자신의 마음에는 이상하게 편안함을 주는 길이 있다. 이백은 후자를 택한 사람이었다. 그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온함을 추구했고 안전함이 아니라 진심을 추구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한 번 깨닫고 나서는 그 기준을 쉽게 버리지 않았다. 그는 여러 차례 세상과 거리를 조절하며 살았다. 가까워질 때는 더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고 너무 깊이 들어갔다 싶으면 한 걸음 물러났다. 그 물러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물러났다는 것은 뒤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숨을 고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 발짝 물러선 자리에서 그는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었고 그 눈으로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진짜 성공은 남들이 대신 정해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누군가는 관직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작은 가게에서, 누군가는 이름 없는 일터에서 성공을 느낀다.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의 마음 상태였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있는가? 이 삶이 나를 점점 작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넓게 만드는가? 이백은 이 질문을 놓지 않았다. 그가 강가를 떠돌고 산을 오르며 시를 남긴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삶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과 자신이 원하는 모습 사이에서 자신 쪽으로 조금 더 기울기 위해 택한 삶이었다. 무엇이 옳다고 단정짓지 않고 다만 자신이 숨 쉴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끝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성공을 쫓기보다 나에게 맞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일이다. 성공은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방향이라면 그 길은 언젠가 견디기 힘들어졌다. 반대로 높지 않아도 마음이 끌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이백은 마음이 끌리는 방향을 따르기 위해 여러 번 시작하고 여러 번 내려놓았다. 그는 한 번 정한 선택에 집착하는 대신 선택 후에 마음을 점검하며 길을 조정했다. 그의 삶은 똑바로 그어진 선이 아니라 굽이진 강물 같았다. 한 번에 곧게 흘러가지 못하고 여러 번 방향을 틀었지만 그 모든 굽이침은 결국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다. 그 흐름의 이름이 바로 이백이라는 사람이었다. 바깥에서 보면 방황처럼 보일 수 있는 삶이었지만 안쪽에서 보면 자신의 진실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여행이었다. 세상이 정한 성공을 기준으로 보면 이백은 안정된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기 마음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살아낸 사람이었다. 그에게 성공은 박수의 크기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성공은 내가 나로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한 줄의 고백으로 측정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후회 대신 진심이 담겨 있다. 완벽한 순간을 자랑하는 시가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신을 놓지 않으려 했던 마음이 담겨 있다. 바로 그 점이 시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완벽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한 인간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이백의 철학은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남들이 박수치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개를 끄덕이는 길을 선택해라. 남들이 성공이라 부르는 자리에 서 있기보다 내가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라. 세상이 정한 성공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너의 삶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타인의 기준에서 잠시 내려와 내 마음의 기준을 묻는 그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인생이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출발점인지도 모른다. 이백이 평생 써내려간 시는 단순한 아름다움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영혼의 방식이었고, 삶을 해석하는 그의 눈이었으며,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그의 철학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시를 읽으며 자연의 풍경을 떠올리지만, 이백이 진짜로 바라본 것은 자연 너머에 있는 인간의 마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밝고 어둡게 번져나가는 영혼의 빛이었다. 세상은 늘 변했고 순간은 금방 사라졌다. 강물은 흘러갔고 달빛은 흔들렸고 사람들과의 인연도 바람처럼 오고 갔다. 그러나 이백은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영혼만은 흔들리지 않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지점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았다. 풍경은 바뀌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깨어나는 마음의 감각은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시는 오래 살아남았고 시대를 뛰어넘어 읽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시인이기 전에 느끼는 사람이었다. 세상이 커지는 순간을 느끼고 시간이 멈추는 순간을 느끼고 감정이 들고 나는 순간을 느끼고 영혼이 숨쉬는 순간을 느꼈다. 그 순간들 속에서 그는 깨달았다. 시란 풍경을 적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사람들은 종종 시를 멋지게 쓰기 위해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다듬는다. 그러나 이백에게 시는 기술이 아니었다. 시는 순간의 진실이었다. 순간이 진실하면 시도 진실하고 마음이 깨어있으면 시도 살아있었다. 기교보다 중요한 것은 순간을 포착하는 영혼의 감각이었다. 그 감각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꾸며낸 언어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감각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흔들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었다. 세상을 여행하며 그는 많은 풍경을 보았다. 산의 고요함, 물결의 흐름, 도시의 소란, 밤의 정막, 새벽의 파란 냄새.
그러나 그가 진짜로 본 것은 풍경 너머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삶이었다. 산은 그의 눈에 인간의 고독으로 보였고, 강은 인간의 변화를 상징했으며, 별은 인간의 꿈처럼 느껴졌다. 풍경은 배경이었고, 인간은 그 풍경 속을 지나가는 빛이었다. 그는 그 빛의 모양을 시로 남겼다. 삶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이백은 복잡한 삶 속에서도 단순함을 찾았다. 그 단순함은 지금 여기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지금의 풍경이, 지금의 감정이, 지금의 사람과의 인연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모든 순간은 갑자기 빛을 띠기 시작한다. 그 빛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시인의 눈이었다. 이백은 세상을 떠돌며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시를 쓰는가? 그 답은 늘 같았다. 세상에 있는 빛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빛은 화려한 것만을 뜻하지 않았다. 때로는 아물지 않은 상처 속에서, 때로는 말하지 못한 슬픔 속에서, 때로는 기대가 꺾인 순간 속에서도 그는 작은 빛을 보았다. 빛은 밝기 때문에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포기되지 않는 순간에 빛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 이백은 그런 빛들을 사랑했고 그 빛들이 그를 움직였다. 삶이 어둡게 내려앉을 때 그는 달빛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달이 다 빛나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한 조각만 빛나도 길은 찾을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은 그의 시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 부드러움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방향이 되었으며 숨이 막힌 사람에게는 바람이 되었다. 이백이 남긴 진짜 유산은 시 자체가 아니었다. 그가 시를 통해 보여준 삶을 바라보는 태도였다. 삶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았고 삶을 과장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바라보았다. 깊이,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되었고 그 마음이 연결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때때로 묻는다. 시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에 대해 이백은 아마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시인은 세상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혼의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빛을 발견한 사람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흘러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